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3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째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정도 진행하게 되면서 10연승 이상 기록 총 7번을 제가 기록해 드림과 동시에 여기 화면 보시면 됩니다. 기록해 드림과 동시에 이번 제 휴방 기간 동안 통합 12연승 추가되면서 통산 8번째 10연승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스포츠 분석 최초 3년 연속 10연승 이상 기록 만들어드리면서 또 꾸준한 성적도 보여드렸고요. 야구 시즌에만 무려 7개가 몰리게 되면서 야구 시즌 최다 연승 기록자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뭐 이제 8월 29일이 이제 마지막으로 뭐 9월 7일이기 때문에 그럼 중간엔 다 틀렸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아닙니다. 제가 아직까지 준비를 못해서 그렇지 여기 보시면 또 주간 3연승 복귀전에서 또 역배대의 올킬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중승부 같은 경우에도 깔끔하게 먹어드렸고 특히나 이제 오늘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밑밥이었죠. 9월 8일 또 해외 축구 구간 8배당을 주력급으로 가져가서 또 적중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해외 축구가 또 너무나도 좋아 보였던 이날만큼 좋아 보였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3폴 그러니까 배당까지 챙긴 오늘 중승부에 도전을 합니다. 중승부 또 연승 도전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도 주간도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또 깔끔하게 금액업 3연승도 한번 만들어 드렸습니다. 나머지 추가 주력까지 좀 잘 들어봐 주기를 또 이제 응원하면서 오늘도 프리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표 받으면서 함께 하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은 바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숲TV 여러분들은 별풍선 후원하게 되시면은 일수에 맞춰서 데이터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여러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시면 즉시 데이터표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해외 축구 그리고 메이저리그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해외 축구 분석을 오늘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제르바이잔과 오늘 우크라이나 유럽 월드컵 예선 첫 번째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양 팀의 사이즈 그러니까 체급 차이가 뭐 너무나도 많이 나는 경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피파 랭킹만 놓고 봤을 때는 아제르바이잔은 122위에 위치가 되어 있고요. 우크라이나는 26위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부 상황만 좀 고려해 보았을 때 아제르바이잔은 부상자가 한 명도 없어서 전체적인 조직력으로 총력전이 홈 경기에서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반대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좀 주요 결장자들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어떤 조직력과 어느 정도의 임팩트보다는 조금은 부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지금 아제르바이잔 최근 5경기 동안 1무 4패. 얘들은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되는 그런 팀이죠. 전반적으로 공격적인 측면에서 너무나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사실 득점 자체를 기대하는 게 조금 어렵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홈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크게 화력이 좋아지는 팀도 아닙니다. 제가 어제 그 스웨덴이랑 코소보 경기를 프리뷰를 해드리면서 형들한테 이 경기를 제가 오바를 보는 이유는 스웨덴이 학살하기 때문이 아니라 코소보도 홈 경기에서 화력이 좋은 팀이었기 때문에 제가 스웨덴 해무에다 오바를 드렸던 것이었는데 오늘 아제르바이잔 조금 느낌이 달라요. 홈 경기에서도 그렇게 공격력이 빼어나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얘네들 가장 큰 문제가 수비력입니다. 중원에 있는 어떻게 보면 주장격인 이 센터백 선수 한 명이 직전 경기였죠. 평점 최하점을 받을 정도로 수비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불안감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2승 3패긴 합니다만 그래도 공격적인 측면에서 꾸준하게 그래도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팀이라는 거 그런 게 좀 중요하겠습니다. 또 대표팀에서 또 오래 뛰었던 뭐 주작경 선수들도 오늘 모두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우크라이나가 충분한 승리는 가능하다. 자, 그러나 일단 배당이 조금 아쉽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바라볼 때 우리가 마힌승을 볼 수가 있느냐 또는 뭐 오바까지 이제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냐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의 우크라이나의 사이즈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기기는 하되
1대0 또는 2대0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정말 잘해서 이긴다는 느낌보다도 아제르바이잔이 지금 체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우크라이나가 이김을 당할 만한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크라이나 승리에다가 핵무 그리고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0 아니면 2대0 정도 스코어가 예상이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우리 구사형님 고맙습니다. 데이터표 바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분석 중에도 여러분들 후원은 가능하십니다. 데이터표는 한 경기 프리뷰 끝나면 바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르메니아와 아일랜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아르메니아도 그렇고 아일랜드도 그렇고 최근의 경기력, 뭐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는 5경기 동안 1무 4패, 아직까지 이제 뭐 승리가 최근 5경기 동안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아르메니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홈 경기를 너무 못합니다. 여전히 홈 경기에서 무득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르메니아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조직력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최근에 이제 주요 결장자 2명이죠. 미크르치안 그리고 브리아스코 선수가 모두 결장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 중앙 센터백 라인 그리고 중원 미드필드 라인에 일단 구멍이 좀 생긴 상황이기도 합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아르메니아가 꾸준하게 실점을 하는 팀이라는 것까지 좀 고려해 보았을 때 사실 아제르바이잔이나 아르메니아나 그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 이제 2승 3무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5경기 동안 패배가 없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좀 무승부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아일랜드의 기조죠. 바로 수비력과 조직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두줄 수비 세워놓고 템백하다가 골 한 골 넣고 잠궈버리는 이런 형태의 게임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사실 아일랜드가 승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득점이 동반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인다. 결론적으로 아르메니아가 최근에 홈 경기에서 무득점이 너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아일랜드 입장에서도 갖고 있는 그 전술값 자체가 두 줄 수비를 세워놓고 라인을 잠그는 그런 형태의 게임을 하는 팀이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언더 쪽으로 먼저 한번 보고 싶은 그런 경기였고요. 뭐 오늘 경기 중에 사실 햄무 보기에 가장 좀 적합한 경기가 아닐까. 제가 어제도 그 페로지도라는 팀을 프리뷰를 해드리면서 오늘 경기 중에서 햄무가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또 1대0 햄무를 또 가지고 오기도 했죠. 어제 페로제도 경기와 상당히 좀 결이 비슷해 보이는 경기가 이 경기다. 아일랜드 승리와 그리고 햄무 그 다음에 언더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노르웨이랑 몰도바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유럽 그 월드컵 예선을 계속해서 최근에 제가 프리뷰를 해드리고 형들이 또 이제 듣고 또 여러가지 또 배팅을 해보면서 느끼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뭐랄까요, 공짜 경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이 아닌 팀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리텐슈타인 어제처럼 저기 어디 뭐 지브롤터 이런 팀들은 사실 뭐 프로축구 선수들이 많이 없고 대부분 아마추어 선수들이 많은 이제 그런 팀들인데, 뭐 그 중에 또 이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몰도바가 그런 팀에 속하는 팀이죠. 몰도바는 뭐 현실적으로 경쟁력이 아예 없는 팀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 맞고요. 실점은 실점대로 많이 하지만 득점은 거진 못하는 그런 형태의 그냥 벌레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일단 뭐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도 우리 형님들이 뭐 알고 계시다시피 뭐 홀란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공격력에서 임팩트를 보여줄 수 있는 분명히 그런 팀은 맞긴 합니다만, 문제는 최근에 2경기 동안 득점이 1득점씩밖에 안 됩니다. 이탈리아를 그때 역배받고 잡아놓고 그 이후에 보여줬던 임팩트는 분명히 적다라는 거. 사실 우리가 그러면 노르웨이 일반승만 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경기 일반승이 없습니다. 그만큼 노르웨이가 2마행승이 정배요. 심지어 1.4배당입니다. 그러니까 3대0으로 이겨야 1.4배당이란 정배를 먹을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누가 봐도 3대0, 4대0, 뭐 6대0까지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경기는 해요. 그러나 이 경기를 뭔가 주력으로 잡고 가기에는 최근에 노르웨이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뭔가 화력은 어제 스위스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뭐 이거는 노르웨이 마인밖에 형들 볼 게 없어요. 노르웨이 마인 쪽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몰도바가 한 골을 저는 못 보태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수상한 게 오바의 그 배당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짭니다. 그 말은 그러니까 3.5 기준점에 1.5점대라는 거는 노르웨이가 4골을 넣는다라는 어떤 느낌보다도 몰도바가 한 골을 넣을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쎄했던 경기였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 뭐 노르웨이 승에다가 마헨승까지 그리고 오바까지 보기는 하나 조금 조심하실 필요도 있는 그런 경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보스니아랑 오스트리아 보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오늘 바로 이어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보스니아와 오스트리아의 경기입니다. 자, 이름들만 형들 딱 놓고 봤을 때 보스니아 그리고 오스트리아 딱 이름 자체는 보스니아도 어쨌든 에딘 제코가 있고 직전 경기 화력을 보여줬던 팀이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래도 좀 공격력이 좋은, 득점은 꾸준하게 해주는 팀이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놀랍게도요 이 두 팀들의 이번 월드컵 예선 동안 이 전술은 수비입니다. 보스니아도 수비고 오스트리아도 수비 형태의 이제 힘을 보여주는 두 팀의 맞대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슐라거라고 해서 사실 이 골키퍼가 거의 뭐 이제 아래쪽에서 아래 지형에서 대부분의 리딩을 다 담당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 만큼 전체적으로 그 조직력과 수비력이 상당히 뛰어난 팀이고요. 최근 3경기 동안 실점이 단 1실점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렇죠. 보스니아 같은 경우에도 공격팀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4-4-2 포메이션, 그러니까 두 줄 수비를 세워놓고 최전방에서 스트라이커 2명으로 먹고 사는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보스니아도 많은 골을 기대하기 좀 어려운 그런 팀이기는 해요. 오늘 경기 중에서 가장 접근하기 좀 까다로웠던 경기긴 한데, 뭐 그래도 이 경기 저는 일단 뭐 굳이 하나 꼽자고 한다면은 언더 쪽으로 한번 보고 싶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스코어는 한 1대1 정도? 양쪽 다 그래도 골잡이들은 있는 팀들이다 보니까 양 팀 다 적절하게 한 골씩 주고받으면서 기본적인 수비값도 함께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닐까. 생각보다 좀 지루한 경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더 먼저 보면서 무승부, 그리고 보스니아 프랜승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키프로스 그리고 루마니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보다 너무 잘해주고 있는 키프로스죠. 사실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체감하기에는 얘들도 팀은 아니거든요. 뭐 리텐슈타인 뭐 이런 급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좀 팀은 맞기는 합니다. 뭐 어쨌든 이 팀 같은 경우에도 수비에 대한 문제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얘들이 가장 큰 문제가 득점이 안 됩니다. 득점이. 그러니까 득점적인 측면에서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아예 없는 팀이라는 거. 전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템포는 빨라요. 그래서 실점도 낭낭하게 같이 동반하는 팀, 바로 키프로스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수비가 문제죠. 얘들 같은 경우에도 조직력으로 먹고 사는 팀인데 최근에 좀 조직력이 흔들리게 되면서 수비에 대한 문제점을 조금씩은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뭐 결론적으로 최근에 이제 그 루마니아의 가장 큰 문제는 골키퍼 라인에, 그러니까 수비에 좀 불화가 좀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뭐 정확하게 내부 소식을 제가 팩트 체크는 할 수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 얘기가 들림과 동시에 수비가 흔들렸다라는 것은 분명히 일단 그 부분에 뭔가 문제는 있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뭐 결론적으로는 양쪽 다 수비가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양득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러면서 루마니아가 2대1로 한 골로 또 승리 있고 좀 거두는 그런 그림이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겠고요. 뭐 루마니아가 최근에 그 이번 첫 월드컵 예선 때 키프로스를 상대로 2대0 또 좋은 또 승리를 거둔 적도 있습니다. 최근이었죠. 한 3달 전이었나요? 그때도 보면 홈 경기에서 좋은 조직력으로 또 게임을 가지고 온 또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경기는 루마니아가 승리를 거두진 않을까. 마인승까지 보긴 좀 어려운 경기다. 루마니아 승에다가 오바를 보면서 저는 햄무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알바니아랑 라트비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알바니아 그리고 라트비아, 그러니까 월드컵 예선 최근에 좀 꾸준하게 봐주신 분들께서는 조금의 느낌이 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알바니아 그야말로 언더에 의한, 언더를 위한 팀, 라트비아 언더를 위한, 언더에 의한 언더의 팀이다. 뭐 세 팀, 이 두 팀 다 그냥 그 맞붙었다라고 하면은 언더가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팀이랑 맞붙어도 언더가 나는 팀. 왜? 어쨌든 라인 자체가 아래쪽에 있고요. 사실 이 팀들은 한 골 먹힌다고 해서 라인을 올리는 팀이 아닙니다. 한 골 넣었다고 해서 또 이제 공격적으로 나서는 팀도 결코 아니고요. 양쪽 다 라인 자체가 완전 내려앉은 상태에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뭐 알바니아 같은 경우에도 3경기 연속 언더사이즈 경기,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도 최근 3경기 연속 언더사이즈. 라트비아는 지금 아니야.
라티비아는 한 10연속인가? 얘들 엄청 이제 길 겁니다. 그만큼 양쪽 다 엄청난 이제 무득점 속에서 수비 사이즈 보여주는 그런 경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선수단들의 퀄리티만 놓고 보면은 이 배당에서도 이미 보이시겠지만 알바니아가 좀 압도합니다. 라트비아는 뭐 그렇게 내노라는 선수가 아예 없는 상황. 다만 이제 알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저기 브로야라고 해서 이제 골게터가 한 명이 있기는 하죠. 그러나 오늘 알바니아의 브로야가 결장합니다. 일단은 벌써 이제 결장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뭐 알바니아 입장에서도 사실 오늘 골게터가 없는 상황에서 많은 득점을 내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기더라도 1대0, 뭐 1대1, 0대0 이런 경기가 오늘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언더 보고 그 다음은 알바니아 일반승에 헨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헨무 한번 접근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헨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세르비아랑 잉글랜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축구 종주국 그리고 뭐 정말 잉글랜드는 왜 이렇게까지 못하지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이게 오늘 제가 분석을 하면서 세부적인 지표들을 좀 살펴보아도 이 팀이 오늘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세르비아가 형들 최근에 그 5경기 동안 3승 2무를 하는 동안요. 4경기 연속 지금 클린시트거든요. 그러니까 4경기 연속 애들은 실점이 없습니다. 세르비아가 원래도 수비를 잘했던 팀은 맞아요. 맞는데 최근에는 이 수비 조직력이 너무나도 바짝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사실 뭐 세르비아라는 팀의 우리가 강점이라고 한다면 피지컬 또는 수비 이런 걸 내세울 수 있는데 또 이제 이번 월드컵은 이 공격 얘들이 이제 3-5-2 포메이션을 가동을 하는데 이 앞쪽에 있는 이 1선의 이 투톱 라인의 파괴력이 어마무시합니다. 바로 블라우비치와 미트로비치 오랜만이죠 여러분들. 이 두 선수가 가장 최전방 또 톱에서 투톱 라인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공중볼 경합 그리고 투톱에서의 임팩트 저는 세르비아도 오늘 충분히 잉글랜드 못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잉글랜드 또한 뭐 오늘 뭐 딱히 결장도 없습니다. 모든 선수가 다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고요. 뭐 어쨌든 이제 잉글랜드는 그야말로 강약 약강의 팀이잖아요. 이제 약팀들은 화력으로 찍어 누르는데 강팀들을 상대로 꽤나 고전을 많이 하는 세르비아는 지금 단연코 수비 강팀에 그리고 이제 투톱 라인만 놓고 봤을 때 명확히 공중볼에서의 경쟁력은 저는 세르비아가 앞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제가 잉글랜드랑 그때 안도라였나 여러분들 그 경기에서 제가 뭐 말 같지도 않은 잉글랜드가 4마행을 쳐받아가지고 제가 그때 안도라 프렌의 언더를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경기도 비슷할 겁니다. 세르비아가 승리한다면 역배 프렌의 언더일 겁니다. 반대로 잉글랜드가 승리한다면 잉글랜드 승에다 마행에다가 오바가 아닐까. 저는 최근의 흐름들 그리고 오늘 홈구장이 세르비아라는 것까지 고려해 보았을 때 이거는 세르비아 프렌의 언더를 보는 게 맞다. 또는 조심스럽게 역배까지도 한번 저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르비아 프랜승 그리고 언더 마지막으로 역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프랑스랑 아이슬란드 경기입니다. 오늘 경기 중에서 분석이 가장 의미가 없는 경기입니다. 이게 뭐 프랑스가 이제 기본 핸디캡을 2마인승을 받긴 했는데 이제 배당을 좀 많이 받았어요. 1.73 배당. 그만큼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수비 이력적인 부분이나 워낙에 피지컬 좋은 이제 선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프랑스와 어느 정도 비빌 수 있고 또는 이제 진다고 하더라도 2점 차 이상으로 질 가능성은 좀 현저히 적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배당을 책정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프랑스가 마헨한다라는 거는 2마헨도 아닙니다. 3마헨, 4마헨 그냥 뭐 충분하게 좀 낭낭하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슬란드가 최근에 경기를 했던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은 북아일랜드에게 최근에 1대0 패배, 반대로 스코틀랜드에게 3대1로 역배 승리, 그리고 또 코소보라는 팀한테는 1대3으로 패배를 당했는데 이 과정들을 한번 모두 다 살펴보면은 공격력이 좋은 팀들한테는 항상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밑 기술들, 피지컬이 크다 보니까 기동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발밑 기술이 좋은 축구라는 팀에게 늘 불안 요소를 보여줬는데 프랑스, 스페인 이런 팀들은 당연하게도 발밑 기술이 좋은 빠른 공격 축구라는 또 팀이지 않습니까? 뭐 딱히 이거는 분석에 의미가 있었던 경기였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프랑스 승에다가 프랑스 2마인승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언더오버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프랑스가 얼마나 많은 골을 넣어둘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핵심이기 때문에 언더오버는 그냥 거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은 헝가리랑 포르투갈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과연 이 경기 제2의 스웨덴 경기가 될 것인가? 정말 뭐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제 스웨덴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스웨덴 햄무에다가 오바를 같이 봤던 이유는 코소보가 홈 경기에서 화력이 워낙 좋은 팀이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코소보의 득점 가능성을 열어두고 스웨덴의 어떤 그런 햄무까지 보면서 그렇게 잡아드렸던 것이었는데, 이게 헝가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공격적인 측면이 그렇게 나쁘진 않긴 하거든요. 근데 헝가리가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홈 경기랑 원정 경기에서 포메이션도 달라요. 완전 다른 전술을 쓰는데, 헝가리가 원정 경기에선 조금 더 공격적인 포메이션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점도 넉넉하게 하면서 득점도 가능한, 그러니까 오바의 팀이 되는데, 반대로 홈 경기에서는 뭐 때문인지 몰라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라인을 좀 잠궈 놓고 천천히 경기를 끌고 나가는 그런 힘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5경기 동안 꾸준하게 실점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수비가 안 되는 팀이 홈에서 수비만 하다 보니까 무득점 패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결론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샤페르 또한 오늘 결장을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 헝가리가 조직력을 갖추기에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뭐 최근에 5경기 동안 성적이 좋았던 것도 절대 아니었고 수비가 그렇다고 좋았던 것도 아니었다. 심지어 오늘 맞붙는 팀은 여러분들 포르투갈입니다. 제가 판단하는 기준, 프랑스도 진짜 말도 안 되게 강한 팀이긴 합니다만 그 DNA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이런 토너먼트 또는 뭔가 이런 이제 국제 대회 이런 데에 그 뭔가 승리 위닝 뭐 멘탈리티 또는 우승 DNA 이런 걸 무시할 수가 없잖아. 지금 포르투갈은요, 단순하게 그냥 와 황금 세대다 이런 걸 떠나서 얘들은 황금 세대에다가 뭔가 모르게 그 국가대항전에서 위닝 멘탈리티와 우승 DNA까지 저는 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단 한 명의 결장자도 없이 오늘 전체 선수들이 모두 출전이 가능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뭐 이거는 진짜 어제 같은 스웨덴 경기가 또 나올 것인가, 아니면 그제 스페인처럼 역시나 화끈화끈한 경기가 나올 것인가, 그런 측면일 것 같아요. 포르투갈 일반승은 충분히 가져갈 만한 경기겠고요. 마힌승은 오바가 동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포르투갈 일반승은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그냥 일반승 주력인데, 우리가 마힌승을 가져갈 때는 뭔가 마힌승 하나만 가져가긴 아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힌승은 오바를 동반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니까. 그래서 마헨 오바를 같이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포르투갈 승에다가 마헨 승에다가 역시나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오늘 월드컵 총 9경기 프리뷰를 깔끔하게 해드렸고요. 이제 메이저리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형들 바로 이어서 메이저리그 프리뷰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축구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프리뷰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오늘 형들 중승 보니까 데이터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자, 봅시다. 메이저리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토랑 휴스턴 경기부터 출발해 볼게요. 300개 적중 기원. 우리 기기파민 형님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해외 축구는 3폴 승부입니다. 3폴 승부. 오늘은 배당까지 챙긴 승부를 진행을 합니다. 저는 승부 딱 한 조합만 갑니다. 두 조합으로 나눠서 안 갑니다. 딱 한 조합의 승부를 보다 보니까 혹시라도 승부 참여하실 분들은 승부를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주간형들 금액업 또 3연승 또 잘 가져온 만큼 내일 구간도 괜찮으면은 또 금액업 4연승 이왕 뭐 흐름 잡은 거 또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토론토랑 휴스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토 선발 투수가 셰인 비버 선수가 일단은 예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시즌 2승 1패 방어율 4점대를 기록합니다. 휴스턴 선발 투수가 오늘 루이스 가르시아입니다. 이번 시즌 1승 0패 방어율 4.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양 선수 모두 셰인 비버도 홈 경기가 좀 더 낫고 가르시아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가 조금 더 낫다라고 평가가 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곳은 토론토의 홈 구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토론토라는 팀은 이번 시즌 이 로저스 센터에서의 다득점으로 어떤 승기를 잡는 게임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최근 뉴욕 양키스와의 경기에서도 뭐 7득점, 1득점이 한번 있긴 했습니다만 뭐 3득점, 신시내티 구장 가가지고 13득점, 12득점, 정말 그 타격적인 측면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강팀, 저는 토론토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저 센터에서의 토론토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솔직히 뭐 휴스턴도 그렇고 토론토도 그렇고 A급 투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8.5라는 기준점은 이거는 마음만 먹으면 토론토 혼자서도 저는 오바를 낼 수 있는 기준점이라고 봐요. 휴스턴이 도와주면은 그만큼 토론토가 점수를 덜 내도 된다. 이게 뭐랄까요? 막 선발 투수들 보고 하나하나 전문적으로 접근한다는 느낌보다도 그냥 이 판때기의 흐름 자체가, 특히나 오늘의 어떤 이 라인업 자체는 그래도 언더 사이즈보다는 당연하게도 오버 사이즈로 보는 게 현명하다. 8.5라고 한다면 전 이거는 오버 보고 그냥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하나만 찍고, 그리고 이게 뭐 당연 오버가 뜬다면 저는 토론토 승과 토론토 마인승이 동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토론토 승, 토론토 마인승 오버 보겠습니다. 8.5가 뭐 오버가 안 나려면 뭐 7대1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오버가 안 나긴 할 건데, 진짜 솔직히 8.5는 마음만 먹으면 토론토 혼자서도 낼 수 있는 오버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은 애틀랜타랑 시카고 컵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틀랜타 선발 투수가 오늘 스트라이더입니다. 이번 시즌 5승 12패, 방어율 4.97, 방어율 5점대 기록해주고 있고요. 컵스 선발 투수가 오늘 호튼입니다. 이번 시즌 9승 4패, 방어율 2.8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0승에 도전하는 오늘 호튼입니다. 케이든 호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무래도 원정 경기에서 장타율이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반대로 늘 말씀드리지만 컵스는 원정 경기에서 빠따의 힘이 더 좋아지는 팀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제 스펜서 스트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에서 굉장히 약한 모습, 특히나 이제 직전 경기였죠. 컵스 상대로 이제 5이닝간 3실점, 상당히 또 약한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고요. 뭐 전반적으로 홈 경기 OPS가 무려 9할이 넘어간다. 피상타율도 거의 지금 5할대 육박하다. 홈 경기 상당히 좀 약한 투수입니다. 또 반대로 애틀랜타도 홈 경기에서 빠따가 더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 8.5점을 받았다. 오바 오늘 경기 중에 가장 좋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어쨌든 빠따 대전이라고 한다면 배당을 더 높은 쪽 저는 고르고 싶은데, 또 하필이면은 컵스가 역배를 받았어요. 그럼 전 이거는 컵스 역배 봅니다. 컵스 역배 플랜에다가 오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텍사스랑 미러키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러키가 좀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는데, 이게 이제 텍사스가 홈 경기에서 마운드가 좋아지는 팀은 맞기는 한데, 미러키가 오랜만에 이제 원정 경기에서 무득점을 또 하게 됐습니다. 미러키가 원정 경기가 워낙 또 빠따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무득점하는 걸 잘 찾아보긴 좀 어려운 그런 팀이긴 한데, 어쨌든 무득점에 그쳤던 미러키였고요. 일단 텍사스 선발 투수가 오늘 잭 라이터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이번 시즌 9승 8패, 방어율 3.7점대고, 미러키 선발 투수가 오늘 패트릭입니다. 이번 시즌 3승 8패, 방어율 3.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뭐 라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위 몰빵 투수답게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에서 조금 더 강점을 띠고 있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잭 라이터가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주자를 자꾸 쌓는다라는 거, 이렇게 좋지 못한 습관들. 제가 형들 오늘 주간 프리뷰 다들 이제 집중하셔서 들으신 분들은 다들 들으셨겠지만, 히로시마의 토코다 히로키 형님, 제가 문제점 뭐라 그랬습니까? 자꾸 주자 쌓는 건 저는 진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그거 극복 못하면서 요미우리한테 신나게 두들겨 맞고 오늘 또 게임 터졌단 말이야. 그런 느낌처럼 자꾸만 이제 주자를 쌓는 이런 버릇들, 뭐 결론적으로 주자를 쌓아도 뭐 이제 꾸역꾸역 막아내는 거는 뭐 훌륭하지만 경기 운영력이 좋다라고 보긴 합니다만, 사실 잭 라이터처럼 이렇게 어린 선수가 이렇게 자꾸 주자를 쌓는 행동들은 저는 그렇게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나 미러키처럼 득점권 피한 타율이 높은 또 팀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위험하다고 보고요. 또 미러키 선발 투수 채트 패트릭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에서 장타율이 너무 큽니다. 뭐 그런 부분들, 결론적으로 이 경기 또한 많은 득점이 날 수 있는 경기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순수 빠따값만 생각해보면 미러키가 낫다. 특히나 또 미러키가 항상 1.7배당대를 받으면 또 좋은 경기를 해요. 또 그런 부분들, 미러키 승에다가 마인승 그리고 오바 한 번만 더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근 제가 미러키랑 4대가 좀 안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자, 다음은 에인절스랑 미네소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인절스 선발 투수 오늘 핸드릭스입니다. 이번 시즌 6승 9패, 방어율 4.8점대고요. 미네 선발 투수가 매튜스입니다. 이번 시즌 4승 4패, 방어율 4.7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카일 핸드릭스에 대한 사실 기대값이 저는 아예 없긴 합니다. 핸드릭스의 뭐 강점은 이제 구위값에서 나오는 건 맞긴 한데 이번 시즌 세부 지표 중에서 좋은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핸드릭스를 이제 에인절스에서 선발의 한 축으로 놓고 쓰고 있는 이유는 이닝을 잘 먹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워싱턴 그 패트릭 코비 같은 그런 느낌인 거야. 이닝은 꾸역꾸역 잘 먹어주긴 하는데 문제는 장타 그리고 뭐 득점권 피안틀도 높고요. 애초에 체인지업 피안틀이 뭐 거의 뭐 2할 중후반대가 나오기도 하고 또 피홈런 리스크도 많이 크고 특히나 불펜도 불안한 팀이 에인절스기도 하고 결론적으로 이제 직전 경기였죠. 캔자스전에서도 6이닝간 2실점을 했는데 이 2실점이 전부 다 홈런이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런 선수임에는 분명합니다. 특히나 홈 경기에서 장타를 조금 더 허용한다라는 거 이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겠고요. 또 이제 미네의 매튜스 같은 경우에는 좀 미네소타가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그런 이제 루키긴 한데 다만 이 선수도 이제 구위 몰빵 투수다 보니까 원정 경기에서 너무 약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기 또한 오바 쪽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미네소타 승 만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샌디에고랑 신시내티 그리고 시애틀과 세인트루이스 경기는 이제 뭐 둘 다 비슷하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샌디에고나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양 팀 다 이제 빠따가 죽어 있을 때 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특수성들 뭔가 마운드에서 자꾸 벌떼 야구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 직전 경기도 보시면은 샌디에고가 1점 차로 좀 꾸역승을 거뒀던 만큼 오늘도 거진 비슷하게 흘러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샌디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이 답답한 빠따 때문에 2점 차 이상 어렵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승 1무에다가 신시내티 프랜승 언더 보도록 하겠고 가장 먼저 보는 건 신시내티 프랜승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 1무 마지막 언더까지 보고 자, 시애틀이랑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제 형들한테 승일무를 권장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시애틀 승일무 언더를 드렸는데 4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승일무는 이제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제가 그래도 어제 시애틀 마인 보시는 분들은 전부 다 형들한테 언더로 가라고 또 말씀을 드렸던 만큼 생각보다 형들이 그래도 배당도 좋게 잘 가져가셨을 겁니다. 특히나 오늘 뭐 주간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신 가려고 하시는 분들 다 언더로 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신 갈 거면 차라리 언더 가라 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다들 뭐 잘 피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한 번 더 똑같이 볼게요. 시애틀 승에다가 승일무에다 언더 보겠습니다. 컵이랑 리베라토 오면은 둘 다 뭐 B 플러스급 투수는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운드 전 속에서 결론적으로 이제 뭐 조금 더 타선의 퀄리티와 집중도가 더 좋은 쪽이 이기긴 할 겁니다. 대부분 이런 경기들은 승일무를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승일무에다가 언더, 시애틀 승 이런 식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시애틀 승을 왜 그렇게 보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저도 시애틀 승 좋아합니다. 홈 경기에서 시애틀 승 생각보다 막 승부로 잘 갖고 가는 편이긴 한데 근데 사실 시애틀이 배당 메리트가 없는 경기들은 저는 웬만하면 좀 기피하는 편이긴 합니다. 좀 진땀승도 많고 시애틀은. 자, 다음은 애슬레틱스랑 보스턴 경기입니다. 자, 우리의 어제 축이었어요. 게리 크로셰가 선발 등판하고 애슬레틱스의 원정구장이었음에도 제가 보스턴 승과 그리고 언더를 축 잡아 들어갔는데 축 잡아 들어간 라인들은 다 갖고 왔죠. 그만큼 사실 이제 보스턴이 어제 게리 크로셰 바를 좀 잘 받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애슬레틱스의 홈 구장은 타자 친화적인 완벽한 장타가 많이 나오는 구장이기도 합니다. 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애슬레틱 선발 투수 오늘 제프리 스프링스 선수가 선발 등판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10승 10패 방어율 4점대 기록해주고 있고요. 다저스가 아니라 보스턴 선발 투수가 더스틴 메이입니다. 이번 시즌 7승 11패 방어율 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제프리 스프링스도 홈 경기가 많이 약합니다. 더스틴 메이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 거의 배팅볼입니다. 진짜 더스틴 메이 원정볼은 돈 내고 쳐야 됩니다. 그만큼 배팅볼, 그야말로 홈런 더비를 할 수 있는
그야말로 홈런 볼이 좀 날아오는 그런 편이기도 하죠. 홈 경기 방울 3점에 비해서 원정 방울 무려 7점대까지 치솟고요. 또 이제 원정 경기 POPS도 무려 9할대에 육박하는 그런 선수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적한 후에 여전히 다졌을 때처럼 이제 원정 경기에 대한 기복이 너무나도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장타율이나 피홈런 리스크도 너무나도 큽니다. 이 경기는 그냥 오바 쪽으로 보시면서 제가 좋아하는 구간이죠. 어차피 양쪽 다 치고받는 타선 싸움이면은 홈팀이 역배를 받았다. 그러면 홈 역배를 갑니다. 애슬레틱스 역배 프렌 그리고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다저스랑 콜로라도 경기입니다. 자, 다저스 선발 투수 오늘 쉬안입니다. 이번 시즌 5승 3패, 방어율 3.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쉬안에 대한 얘기가 지금 좀 많아요, 그죠? MS 쉬안이 그때 피츠버그 전이었나요? 피츠버그의 신인 그 타자가 첫 안타를 쳤는데 이제 대개 이제 불문율이죠. 보통 첫 안타나 첫 홈런이 나오면 이제 그 공을 구단 쪽에 돌려주는 게 사실 정통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첫 안타가 나온 공을 받아들고 심판에게 새 공을 받은 다음에 사실 그 새 공을 건네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타자 입장에서 첫 안타 공을 어떻게 보면 도둑 맞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매너죠. 매너긴 한데 어쨌든 이제 MSC안의 그런 좀 아쉬웠던 뭔가 동업자 정신이 없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좀 재수가 없긴 한데 어쨌든 오늘 맞붙는 하필이면 선발 투수가 헤르만 마르케스입니다. 헤르만 마르케스 다들 아시겠지만 다저 스타디움에서 마르케스는 그냥 병신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병신이라고 표현하겠고 이번 시즌 3승 12패 방어율 6.19점대인데 우리가 그때 강승부로도 가져갔던 재료였어요. 그냥 마르케스는 볼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그리고 몰리는 볼도 많아요. 그러니까 다저스가 가장 공략하기 좋은 투수 유형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홈런도 많이 나오고 장타도 많이 나오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최근 다저스 타선이 너무 죽어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은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오늘 좋은 경기 하기엔 조금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담아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콜로라도 마르케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선발 등판하는 메이저리그 모든 선발 투수 통틀어서 피상타율이 가장 높은 유형의 선수이기도 합니다. 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직전 샘프전에서도 5이닝간 4실점, 1피홈런. 그러니까 사람 새끼가 아닌 거죠. 제가 볼 때 마르케스 여러분들 딱 깨놓고 얘기하면은 KBO도 못 옵니다. 그 정도 수준의 선수가 마르케스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축구 9경기와 그리고 오늘 또 야구 8경기 프리뷰를 깔끔하게 끝 맞춰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음에 드시는 것들은 잘 골라 잡으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승부 구간일 때는 모든 경기를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제가 딱 집중하고 있는 경기들이 좀 이제 성과가 잘 나기 때문에 그런 거 잘 고르시길 바라겠고 여유 되시는 분들은 오늘 같은 날 최근 또 승부 연승에 오늘 같은 또 주간 금액업 연승까지 그래도 분위기 좋을 때는 데이터표 한번 받아보시길 적극 권장드립니다. 유튜브 여러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톡 링크 참고하시고 또 우리 숲TV 여러분들은 별풍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 숲TV 여러분들은 빠르게 추천수 눌러주시고 오늘 무농사 조합 한번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